자, 안녕하세요. 강북청솔 인문논술 강사 진미영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내신과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내신 같은 경우에는 날이 갈수록 논술 전형에서 사실상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예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셔야 사실상 원서를 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원서를 막 한 10개도 쓸 수 있고 20개도 쓸 수 있고 마음껏 쓸 수 있으면 사실상 돈은 나가겠지만 뭐 그렇게 아까울 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6개밖에 못 쓰는데 실제로 학생들 중에 제가 이제 매년 이제 재수생, 삼수생 이런 학생들을 만나는데 그런 학생들 중에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써서는 안 되는 학교들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성적에 써서는 안 되는 학교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원서를 작성하셔야 논술의 합격률을 높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을 일단 먼저 보실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제 보통 학생들이 내신을 좀 고려를 해서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데요. 내신을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하시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30% 반영, 40% 반영, 20% 반영, 그것만 보시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몇 퍼센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등급별 격차, 요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자, 요번 연도에는 더 낮아졌어요. 작년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 내신을 많이 반영하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연대, 외대. 지금 요 학교들은 아예 내신을 보지 않죠. 여기서 원래 사실은 외대는 내신을 좀 보는 학교였어요. 사실 표면적인 점수만 봤을 때는 내신 별로 안 보는 학교가 맞는데 실제적으로 붙은 아이들의 어떤 평균 성적을 보면 내신이 좀 꽤나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외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이야기는 하는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요번 연도부터는 논술 100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이 어떻게 되든 6이든 7이든 상관없이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가톨릭대도 원래도 가톨릭대도 굉장히 낮아져서요. 지금 1등급하고 6등급의 차이를 보시면 지금 5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100점 만점에 5점이면 큰데 지금 이게 1000점으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1000점 만점에 5점이면 100점으로 환산하면 0.5점이죠. 사실상 내신의 변별력이 별로 크지 않은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7등급까지도 실제로 별로 차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서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강대는 재수생부터는 그나마도 아예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1등급하고 지금 6등급의 격차를 비교를 해봐도 1.9점이죠. 지금 가톨릭대보다 더 심합니다. 그 지금 1000점 만점에 1.9점이면 지금 100점으로 환산하면 0.19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신의 변별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이제 서강대는 0.25점 단위로 실제로 좀 등급의 점수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 사실상 점수 차가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중앙대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앙대는 1등급하고 6등급의 격차가 지금 4점이 납니다. 그래도 서강대보단 좀 많이 하지 않느냐? 여기 보시면 주요 교과 상위 10과목만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복이 큰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5등급인 학생이 3등급이 되기도 하고 4등급인 학생이 2등급 후반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잘 본 것만 반영해 주는데도 요것밖에 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상 내신 변별력이 거의 없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경향성이 자꾸 나타나냐면요. 이제
학교들은 외고, 과고, 자사고 이런 학생들 좀 뽑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 내신이 좀 좋지 않아요. 근데 내신 변별력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으면 그 학생들은 논술을 아무리 잘 써도 붙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사실상 내신의 변별력이 논술 전형에서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나머지 학교들의 경향성과 좀 다른 학교가 하나 있어요. 세종대. 지금 보시면 300점이 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수 격차가 중요합니다. 지금 6등급과의 격차를 보시면 60점이 나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적이 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6등급 맞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신 총합이 6등급이에요. 근데 서강대하고 세종대 두 개가 있을 때 내가 6등급인데 서강대는 감히 손도 못 대겠다. 그래도 세종대는 서강대보단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서강대랑 세종대 둘 중에 고민을 할 때 서강대를 안 쓰고 세종대를 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세종대는 어때요? 내가 6등급이면 이미 60점이 깎였어요. 이 논술을 아무리 잘 써도 사실 너무 힘든 점수예요. 근데 이걸 막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서강대의 경우에는 사실상 1.9점 깎이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이 1등급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상 한 1점 정도 차이 격차를 두고 출발하는 것과 60점 격차를 두고 출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제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성적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 두 개 학교, 뭔가 이렇게 두 개 학교 중에 좀 고민을 할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학교를 지원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학교를 지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세종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냐면, 좀 학교 생활 충실히 성실히 잘한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변별력이 딴 학교보다 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좋은 내신이라는 게 한 몇 등급 정도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이 1등급 학생들은 논술 잘 준비 안 합니다. 거의 2등급 후반대부터 거의 1등급과 2등급 한 중반까지는 대부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통 준비하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논술을 준비하기 때문에 한 2등급, 3등급이면 최상입니다. 어디든 뭐든 써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등급도 뭐 그렇게 유리하진 않지만 크게 불리함도 없는 상태. 그 다음에 5, 6, 7부터는 조금 이제 불리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그래도 쓸 수 있는 학교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좀 고르면 더 좋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5등급이면 저 같으면 서강대, 경희대, 중앙대 이런 데 쓸 거예요. 대신 그런 학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저를 맞춰야 되겠죠. 자,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내신이 좋지 않은데 세종대를 썼다 이러면 내가 논술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쓸 데가 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막 6이고 7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학교는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자,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다른 학교들도 좀 같이 보시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서도 이화여대는 논술 100이고요. 한양대도 논술 100이에요. 근데 이제 논술 100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면 10%는 이제 출결 봉사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점수를 깎일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재수생들은 이미 어쩔 수 없어요. 뭐 삼수생, N수생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수능 보고 난 다음에 막 풀어져가지고 학교 출석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다시 생각해서 어떻게 학교를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마지막까지 출결이나 이런 것들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요런 학교들이 있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교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고요. 나머지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는 않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대, 그다음에 숭실대 요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여전히 반영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종대 계열이에요. 좀 학교 생활 성실히 하고 좀 이제 충실히 한 학생들, 학교 내신 좀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학생들을 뽑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숭실대는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내신 반영 비율이 낮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보시면 6등급은 지금 여전히 60점이 깎여요.
웬만하면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안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한 4등급 정도 된다? 그럼 저 숭실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등급부터는 조금 피하는 게 5등급 붙을 수는 있지만 논술 너무 잘 써야 돼요. 근데 6등급부터는 사실 좀 힘들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신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학교와 쓸 수 없는 학교를 정확하게 분리를 하셔야지 쓸데없이 원서 낭비를 안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잘못 쓰면 괜히 헛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동국대가 있는데요. 동국대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6등급과의 차이는 확실하게 있죠. 지금 동국대는 6등급은 사실 이 정도로 격차가 나면 오지 말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웬만하면 가지 마시는 게 6등급부터는 안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5등급하고의 격차는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쓸만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 내신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게 이 등급별 격차.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 재작년에 합격생들의 그 평균 내신 성적 요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학교가 발표하는 건 아닌데요. 많은 학교가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국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동국대가 이 표면적으로는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게다가 이것도 국영수 사과 중에 상위 10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많이 끼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4등급이 2등급 되고 4등급이 3등급 되고 할 수 있는 학교예요. 근데 이 동국대 방식으로 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5다. 이랬을 때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5 붙을 수는 있어요. 붙을 수는 있는데 이 동국대의 그 내신 합격생들, 이게 이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 점수를 보시면 2등급, 3등급 이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저라면 내신이 한 5등급 정도 된다. 그럼 건국대, 동국대 중에서 건국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논술 원서를 쓰시니까 합격 가능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내신에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등급별 격차.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만 더 고려를 하신다면 작년, 재작년에 몇 등급까지 붙었는가. 이런 것들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내신 합격, 그러니까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점수가 공개가 되는데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아까 너무 점수 격차가 적었잖아요. 동국대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적었는데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 그냥 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내신도 논술도 잘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이제 그래도 작년과 재작년에 몇 등급까지를 붙었는지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실 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논술 유형이에요. 제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논술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첫 번째를 수능으로 얘기했고요. 두 번째가 내신. 내신은 왜 두 번째인 줄 알겠죠? 피할 구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신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떤 내신이 좋지 않다고 해서 뭔가 논술이 불리하거나 이건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신은 수능에 비해서는 좀 논술 전형에서 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유형이라고 했는데요. 유형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왜 유형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지. 그러니까 학생들의 경우에요. 진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1월부터 학원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대를 너무 들어가고 싶으니까 1월부터 성대 문제만 풀 거예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바보짓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는 중대는 좀 잘 쓰는데 경희대는 좀 못 쓰는 편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경희대도 못 쓰고 중대도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글쓰기 실력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유형은 나중에 가서 조금만 연습해봐도 금방 늡니다. 근본적인 글 실력만 있다면. 다만 조금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실 때 고려해야 될 유형은 따로 있어요. 그게 수리와 영어 제시문이에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실제 임박해서 파이널이나 이런 거 기간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유형 분류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자료 분석이 있어요. 요 이제 지금 보시면 자료 분석 나오는 학교들은 너무 많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형이 없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매번 유형이 바뀌기 때문에 매번 자료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런 이제 바뀌는 학교들을 제외하고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학교들을 다 실어놨어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6개 중에 1개를 무조건 여기에 걸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한국 외대, 한국 항공대까지 여기 이런 학교들이 다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저 도표 못하겠어요. 못하겠는 게 아니라 많이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 풀어보고 저 도표 못하겠어요. 40개는 풀어봐야 됩니다. 그 정도는 풀어봐야 내가 도표를 잘한다 못한다 라는 거 알 수 있지 한두 개 풀어보고 잘한다 못한다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열심히 해서 잘하게 만들면 돼요. 마찬가지로 비교하기 잘 못한다 요약하기 잘 못한다 그냥 잘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피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노력해서 얼마든지 잘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하게 만들어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수리랑 영어 제시문이에요. 자, 여기서 자 보시면 수리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톨릭대학 간호학과하고 한국과학대. 자, 요거 여기서 보시면 간호학과 인문인데 전부 수리만 나와요. 근데 요거를 모르고 쓰시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것도 혹시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2024학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논술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체크를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나온 시점에서는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셨을 때 자기가 수리에 자신이 없으면 이런 학교들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리와 인문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건국대 인문사회 2, 숭실대, 연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 이런 학교들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학과 상관없이 무조건 나오는 데는 연대 하나뿐. 요거는 이제 인문하고 수리가 무조건 섞여서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수리의 난이도가 특별히 높은 학교들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건국대하고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수리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문은 좀 보통 정도인데 수리를 상대적으로 좀 잘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한양대 상경이나 건국대 인문사회 2 이쪽을 좀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인문 2 그 다음에 중앙대 경제경영. 근데 경제경영인데 광고홍보학과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마지막에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요런 학과들, 그 다음에 경희대 사회, 요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수리가 나오긴 하는데, 그리 어렵진 않아요. 이거 연대도 마찬가지. 연대도 할만합니다. 한양대, 건국대보다 연대 수리가 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연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사회는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한 3등급 정도, 이제 수능, 수리가 한 3등급 정도 나온다 했을 때, 좀 훈련했을 때 얼마든지 해볼만 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그 학생들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면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한 5등급이다, 6등급이다 이랬을 때 제가 아무리 훈련시켜도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수리가 좀 내가 이런 학과들을 좀 쓰고 싶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 수리 열심히 공부하세요. 뭐 벌써부터 인문 논술 준비할 건데 수리 논술까지 준비하면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안 되고 그냥 수학 공부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좀 뒤에 가서 훈련을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좀 훈련해서 할 만한 학교들. 반면에 한양대, 건국대 이런 데들의 경우에는 좀 상당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수학 점수가 좀 많이 높아야 돼요. 1, 2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이 고정적으로 나오거나 이런 학생들이 쓰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리 못한다. 그럼 난 어떻게 하냐? 이 학과들을 피하시면 돼요. 자, 건국대 같은 경우에 거의 경제경영 계열인데 고급 상경 계열 빼고 나머지 쓰시면 돼요. 자, 숭실대도 마찬가지고요. 연대는 피할 수 없고요. 이화여대 인문원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도 경제경영 광고홍보 피해서 쓰시면 되고, 한양대도 상경 말고 나머지 과 쓰시면 되고, 경희대도 인문계열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일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제시문이 있어요. 영어 제시문은 수리보다 좀 더 나오는 학교가 훨씬 더 적습니다. 연대 무조건 나오고요. 이화여대 인문하고 한국외대 인문, 여기에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제시문 하나예요. 전체 문제 중에 제시문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수능 영어하고 비슷한 수준인 게 연대, 이화여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는 수능 영어보다 조금 더 쉽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영어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너무 못하시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엄청나게 잘 가르친다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요런 학교들, 요런 학과들을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냥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화여대는 인문 1으로 가시면, 인문 1, 2예요. 인문 1으로 가시면 영어를 제시문을 풀어야 되고요. 인문 2로 가시면 수리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경제 문제에 가까워요. 수리라기보다는 솔직히 좀 경제 문제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난 정말로 영어 못한다. 이러면 이 학과를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외대 같은 경우에 사회계열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대는 피할 수 없지만 나머지 학과들의 경우에는 학교들의 경우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형은 수리나 영어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만 다른 뭔가 어떤 수능이나 내신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수령 논술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수리 포함하는 학교들이 이런 학교들. 아직 이제 이번에 새로 도입한 학교들의 경우에는 아직 싫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 미포함한 학교들이 이런 학교들입니다. 자, 요거 이제 참고를 하시고 이제 원서를 쓰셔야 돼요. 지금 매번 아까도 이게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학생들이 원서를 잘못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대를 썼는데 수리가 나오는 줄 모르고 경제학과를 썼대요. 그러면 이제 하나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쓰셔야 원서를 쓸데없이 버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요거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 논술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신. 내신에 따라서 될 수 있는 학교와 될 수 없는 학교를 분별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논술 유형입니다. 그래서 수리랑 영어 같은 것들이 나오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수학 성적, 영어 성적에 따라서 그 학과들을 쓸 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셔서 원서를 쓰셔야 쓸데없이 원서 낭비를 피하실 수 있고요. 그래야지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채점 기준 말씀드릴게요. 논술 채점 기준. 이제 학생들이 답에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씁니다. 논술의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과목처럼 똑같이 명확하게 하나의 답이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거기에만 열중을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 뭔가 답을 맞췄으면 이제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오면서 아이들끼리 너 답 못 썼어? 이렇게 공유를 하기는 해요. 근데 답이 둘 다 맞았다고 해서 둘 다 붙는 것은 아니에요. 요 보시면 독해력, 사고력 점수가 반이에요. 반. 50%. 그리고 나머지 논리 구성력, 표현력, 어법, 창의력 요게 나머지 50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답만 맞았다고 해서 붙을 수 있는 전형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문장이 너무 비문이 많아서 답을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도 불가능하다 이랬을 때는 사실상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매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수능 공부, 내신 공부할 시간 줄여서 논술 준비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반드시 수능 공부, 내신 공부할 시간 말고 한 주에 그냥 막 흘러가는 시간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 시간들 다 합쳐도 일주일에 3시간이나 4시간은 나올 겁니다. 딱 그것만 논술에 꾸준히 할애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능 또는 내신 준비에 조금 할애를 하셔야지 반드시 논술로도 합격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명심하시고 좀 논술을 준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들을 지원하고 또 합격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